자, 옆으로 와서 자 이제 신라의 성장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사실 처음에 정말 약하고 힘없는 나라였어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 지배자도요. 여러 성씨 집안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원래 신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혁거세가 만들었다 이렇게 전해지잖아. 하지만 박혁거세가 신라, 즉 사로국을 만들고 나서도 되게 힘이 막 빵빵했던 게 아니라 이 사로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데 도움을 준 부족장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얘네들하고 사실은 권력이 비슷비슷했어. 그래서 처음에 얘네들이 이제 사로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나서도요. 초기에는요. 자, 박혁거세의 박씨, 석탈해라는 사람의 집안 석씨, 김알지라는 사람의 집안 김씨, 박씨, 석씨, 김씨가 한 번은 박씨, 한 번은 석씨, 한 번은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를 했던 거야. 그 말은 뭐냐면 한 집안에서 왕위를 독점하지 못했다는 거. 사실 왕이라는 존재 힘이 되게 약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다가 뭔가 이제 왕위를 한 집안에서 독점하면서 신라도 국가다운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는 게 누구 때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내물왕 때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와 비교를 하자면 고구려 1세기 후반의 태조왕의 역할, 백제 3세기 중반에 고위왕의 역할을 했던 게 신라에서는 내물왕이라는 존재였고, 이 내물왕이 왕이었던 시기는 언제냐면은 4세기 중반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300년대 중반 정도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고구려는 고대 국가의 모습을 1세기 후반에 갖추었고 백제는 3세기 중반에 갖추었는데 신라는 4세기에 와서야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네 속도가 많이 늦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내물왕은 도대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교대했다 그랬는데 드디어 내물왕 때 와서 얘가 김씨 집안 사람이거든요. 김씨 세력이 왕위를 완전히 독점 세습하게 됩니다. 김씨의 왕위 세습이 확립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교대로 왕위를 돌아가면서 할 때보다는 왕권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 훨씬 더 강화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자 하면 너희들은 누가 생각나? 왕이 생각나지? 근데 신라는 재밌는 게요. 지금 배우는 이 시기까지만 해도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배자를 부르는 칭호로 처음 내물왕이 사용한 게 뭐냐면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왕이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해요? 이때보다 거의 한 200년 가까이 지나서 한 16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왕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게 돼요. 그거 뒤에서 다시 배울 텐데 마립간이라고 지배자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부할 때 좀 편리하라고 내물왕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물왕이 아니라 뭐야? 내물마립간이라고 불러야 맞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마립간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군장이라는 단어 알지? 부족을 다스리는. 군장 중에서도 힘이 가장 강한 대군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마립간이에요.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내물마립간 때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썼구나. 그리고 고대 국가를 확립시킨 왕들의 업적 중에 공통점이 뭐가 있어? 영토를 넓혔다라는 거잖아. 사실은 사로국이 처음에 시작될 때 정말 작은 나라로 시작했는데 진한 전체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한이 12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랬는데 조금씩 영토를 확장해서 이제 진한, 경상도 전체 쪽으로 이 사로국의 영토를 확장시켜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보면 업적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기가 한 번 있었어. 이렇게 뭔가 나라 모습을 갖춰가고 있던 도중에 누가 신라 지역에 쳐들어오게 되냐면 왜구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왜구. 일본에서 쳐들어와요. 왜 일본이라고 안 하고 왜라고 했냐면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이 이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라고 부르는 건데 아무리 얘네들이 강력해져 가는 과정이라고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힘이 약해. 그러니까 왜가 쳐들어왔는데 이거를 신라 혼자 단독으로 막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안 됐다라는 거야. 이때 내물마립간이 누구에게 SOS를 요청하게 되느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에 백제가 있는데 왜 백제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왜랑 백제랑 엄청 친한 사이예요. 왜가 쳐들어왔는데 친한 백제가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 한반도에 있는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짝수가 아니라 홀수야.
선생님 집에 자매가 선생님까지 딸이 3명이에요. 한 집에 형제 자매가 홀수가 되잖아요. 둘이서 무조건 편 먹고 한 명을 괴롭히거든요. 왕따 시키고 둘이 더 친한 애들이 생겨요. 한반도의 상황도 그랬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 하나가 제일 잘 나가면 나머지 둘이 친해지거든. 4세기라는 시기는 막 백제 근초고왕 한강 차지하고 백제가 제일 잘 나가던 시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백제보다 못했던 신라와 고구려가 좀 더 가까웠고, 그래서 외가 쳐들어왔을 때 이 뇌물마립간이 광개토대왕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광개토대왕이 고구려에서 친히 군사 5만을 이끌고 신라를 도와주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물론 그냥 단지 신라가 예뻐서 고구려가 도와준 건 아니고 고구려도 도와준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신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던 목적. 자, 이렇게 해서 외를 격퇴해준 이후에 고구려는 신라에 대해서 뭘 하기 시작한다? 정치에 감나라, 대추나라,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고, 안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야. 이렇게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서 좋았던 점이 뭐가 있느냐? 그동안 신라는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참 불리한 위치라 그랬는데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발달한 문물들을 뭐 할 수 있었다? 수용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불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 있잖아. 불교도 백제 중국에서 바로 받아들였고요. 고구려도 중국에서 바로 받아들였는데 신라는 고구려에 들어온 불교를 고구려가 전해줘요. 어쨌든 간에 중국 문물을 고구려를 통해서 수용할 수가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뇌물마립간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알고 계시고. 자, 그랬다면 그 다음에 마립간이라는 칭호, 왕이라는 칭호 사용하기 전에 썼던 거라 그랬잖아요. 신라 사회에서 지배자를 불렀던 칭호의 변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와서 왕후 변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라가 좀 독특해. 이 신라라는 나라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를 보면은 6마을의 촌장, 그러니까 마을을 다스리는 촌장들이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를 이제 알이 깨어난 이후에 박혁거세라는 아이가 한 10살이 됐는데 되게 범상치 않은 기운을 보이니까 얘를 왕으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부족의 부족장들, 이들의 파워가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라는 칭호가 등장한다는 건 왕권이 되게 강해진다라는 뜻인데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까지 썼던 호칭이 너무 많아. 왕권 강화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거지.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썼던 표현 거서관, 지배자를 불렀던 표현이에요. 거차 이마왕 앞글자를 따서 순서를 외우시면 좋은데요. 이 거서관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귀한 사람, 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옆에 나오는 의미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썼던 표현이 차차웅이에요. 차차웅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지배자를 왜 무당이라고 불러요? 할 수도 있는데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이 시대는 신과 뭔가 교류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신과 교류할 수 있는 무당이 지배를 했다? 이건 절대로 어색한 게 아니야. 차차웅의 의미는 무당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사금이라는 건 이는 이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가 많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이사금이라는 말은 연장자,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지배자의 권력이 확 강해지기 시작한 게 바로 마립간 때 와서거든요. 마립간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대군장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마립간은 누구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4세기 중반 뇌물 마립간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주 중요하고. 자, 요거는 사실 다음 시간에 가서 배울 건데, 그러면 선생님 왕이라는 칭호는 언제 처음으로 사용하나요? 이건 6세기 초반에 가면요 되게 중요한 왕이 한 분 나와요. 바로 지증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지증왕 때 가서야 처음으로 신라에서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시험에 안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요거 학교에서 배웠다면 지배자를 부르는 표현의 그 변천 순서,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거차이마왕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신라의 정치체제와 그리고 신라에만 있었던 독특한 신분제도 골품제 공부 이어가야 되겠죠?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